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 현대사 1945부터 1950 우리가 몰랐던 해방, 미군정, 정부 수립, 한국 전쟁의 기록 김태권 탑시크릿 맥스 미디어 김태권 1950년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77년 MBC에 입사해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신군부에 의한 강제 해직 기간 중 1985년부터 4년간 워싱턴 소재 미 정부 해외방송 미국의 소리 VOA에서 근무했다. 1992년 2월 MBC 법조팀장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사건 특종을 이끌어냈다. 이 기사는 어둠의 세력 논쟁의 중심이 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그의 한국기자상, 한국방송대상, 특별상을 공동 수상했다. 1996년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가 신군부의 광주 무력 진압을 승인했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 비밀문서를 인용해 특종 보도했다. MBC 사회부장, 정치부장, 2580부장, 보도국장으로 근무했고 광주 MBC 사장, JTBC 전주방송 사장으로 방송 경영을 맡았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극동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했다. 미국의 소리 기자와 MBC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수장되어 있는 미국 정부의 해제된 비밀문서 가운데 한국 근현대에 관련된 기록에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다. 그 가운데에는 한국전쟁, 5.16 군사 쿠데타, 한일 국교 정상화 비밀협상, 그리고 12.6 사건과 5.18 관련 보도 등이 있다.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목차 1장 광복군의 희망과 절망 2장 분단과 미군정의 남한 3장 좌우 대립과 미국의 선택 4장 주한미군 철수와 국군 창설 5장 미군의 군정 통치 6장 폭력과 테러 미군정의 개입 7장 북한의 남침과 한국 전쟁 8장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에서 노획된 편지 24년 8월 28일 수요일 26페이지 미국 비밀문서에서 그 수수께끼 퍼즐들이 풀린다. 작금의 정치권에서는 미군은 점령군인가를 두고 해묵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70여 년이나 지난 오늘도 1945년부터 1950년 격동의 시기에 대해 많은 이들이 역사적 해석의 미흡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당시 한국에 주둔했던 미소 양국의 문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우리도 잘 몰랐던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종찬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24년 8월 28일
26페이지 프롤로그 버마 이라와디 강가에 버려진 조선의 소녀들 1937년 노구교 사건으로 촉발된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진주만 공격에 한껏 고무된 일본 육군은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버마에 이르기까지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진군은 1944년 7월 인도의 문턱 임팔에서 멈추었다. 인도의 문턱 임팔? 인도 진출을 노린 임팔 작전은 사망자 3만 명, 부상자 4만 명을 내며 참패로 끝났고 일본군의 패수는 시작되었다. 그해 8월 버마의 이라와디 강가에 버려진 조선처녀 20명이 영국군에게 발견되었다. 이들은 2년 전 17세의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연자 등 조선 처녀들이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에 왔음을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알려온 것이다. 노구교 사건 1937년 노구교 사건에 대한 해석 27페이지 노구교 사건 1937년 일본과 중국 군대가 중국 소도시 노구교에서 충돌한 사건 28페이지 조선에서 버마로 실려간 김연자 비밀보고 1944년 10월 1일 보고 미 육군 인도 버마 전쟁지구 사령부 미 전시정보국 파견 심리전팀 일본 인포로 신문조서 제49호 신문대상포로 한국인 위안부 소녀 20명 미 육군 인도 버마 전쟁지구 사령부에 파견된 미 전시정보국 심리전팀은 1944년 10월 1일 일본인 전쟁포로 신문보고서를 작성했다. 특별한 포로들로 한국인 위안부 소녀들이었다. 이 보고서는 1944년 8월 10일 버마, 미치나, 미얀마 북쪽의 도시 지역 함락 후 진행된 폐선병 소탕 작전에서 포로로 잡은 한국의 위안부 소녀 20명과 일본인 민간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인들이 한국인 위안부 소녀들을 어떻게 끌어모았으며 위안부 소녀들이 어떤 조건에서 생활하고 일했는지 위안부 소녀들과 일본 병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위안부 소녀들이 이곳의 전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전시정보국 OWA Office of War Information은 미국 정부가 1942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운영한 첩보기관이다. 방송, 신문, 포스터, 사진, 영화 등 갖가지 매체를 활용해 전투 지역과 민간 지역에서 심리전과 선전, 선동활동을 전담했다. 이 조직의 기능은 후일 CIA에 흡수되었다. 심리전팀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포로, 한국인 위안부 소녀 20명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17세 소녀 김연자 등 조선인 소녀 20명이 1944년 8월 10일 포로로 잡혔으며 레도 기지에서 이들을 상대로 8월 20일부터 10일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보고서는 조선 소녀들이 버마에 오게 된 경위 그리고 2년간 위안부 생활을 하고 포로가 되기까지의 경과를 자세히 담고 있다. 신문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2년 8월 20일 버마로 향하는 수송선에는 703명의 조선인 처녀들이 실려 있었다. 많이도 실려 있네. 보름을 항해한 끝에 현재의 미얀마, 버마의 랑군에 도착했다. Comfort Call, 일본군의 위안부였다. 미 전시정보국 심리전팀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일본인 대리인들이 1942년 5월 초 한국에 몰려왔다. 이들은 새로 영토로 확보한 동남아시아에 파견되어
위안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며 조선인 소녀들을 끌어모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소녀들이 속았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일본인 대리인이 봉사의 성격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고 다만 병원에 입원한 부상병들을 방문해 붕대나 돌돌 감아주는 등 대체로 부상병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에전트, 대리인 또는 중개업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고서 전반의 맥락으로 미루어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금과 각종 자원이 직간접으로 개입되었으므로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할 것이다. 대리인들은 또 가족의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일도 편한 데다 새로운 땅 싱가포르에서 새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말로 소녀들을 유인했다. 그릇된 설명에 꼬임을 당한 많은 소녀들이 해외 근무에 호응해 직모에 등록했지만 이들에게 의무 징집의 조건으로 지급된 돈은 단지 산금 200 내지 300엔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는 소녀들 대부분이 무식하고 교육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같은 뜻의 단어를 거듭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멸시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전후 문맥으로 미루어 소녀들이 너무 순진해 대리인들의 감언 이설에 쉽게 속아 넘어갔음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몇몇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에 그 전부터 이미 관련된 것 같다고 비밀문서는 밝히고 있다. 버마에 실려간 조선처녀 위안부 가운데 17세 소녀 김면자가 있었다. 그는 1942년 5월 일본인 대리인들이 전개한 위안부 징집 활동의 꼬임에 걸려들었다. 김면자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에는 일본군의 제방 규정을 지켜야 하며 가족의 빚상환을 위해 성금으로 지급된 액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집주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2년 8월 20일 조선인 소녀 김연자는 버마의 랑군에 내렸다. 김연자와 동행한 일행은 조선 처녀들 703명의 일본인 집주인과 보조인 97명 모두 800명이었다. 이들 조선인 소녀들은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22명까지 그룹으로 나뉘어 일본군 부대가 있는 버마 곳곳 적당한 크기의 소읍에 분산 배치되었다. 제물이 된 17세 소녀 김면자는 미치나 교회에 배치되었다. 적어도 이때쯤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이라는 상황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치나에 배치된 소녀 그룹들은 교회의, 긴스이, 바쿠신로, 모모야 네 그룹이었다. 김연자는 교회에 배정되었다. 소녀들은 학교 건물을 고친 커다란 2층 건물에 수용되었다. 건물 내부를 칸칸이 막아 방을 만들었고 소녀 한 명마다 방 한 개씩 배정되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기술했다. 소녀들은 그 뒤 2년간 자신에게 배정된 그 방에서 살고 자고 또 일을 치렀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위안부 소녀 20명의 연령과 이름, 출신지가 비밀문서에 첨부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11명이 19세였다. 버마에 도착했을 때 대구 출신의 조선소녀 김연자는 17세로 가장 어렸다. 18세는 김동희, 어분이, 송옥이 3명, 각각 평양과 대구, 서울에서 왔다. 19세는 신주님이, 김갑득이, 김산이, 전분이, 고순이, 김동희, 진가춘도 7명, 고향은 고흥, 진주, 마산 등이었다. 20세는 김금순 1명, 23세 김난주 등 2명, 그리고 24 내지 26세는 전현자 등 5명으로 출신지는 서울, 평양, 진주, 삼천포 등이었다.
최고령은 평양 출신으로 낯선 이름의 29제 연무지였다. 몇몇의 이름은 가명인 것으로 짐작된다. 33페이지 포로로 잡혔던 위안부 소녀들의 명단, 나이와 출신지가 기록되어 있다. 2년 전 버마에 올 때 김은자의 나이는 불과 17세였고 절반이 넘는 11명이 19세 이하였다. 34페이지 그림, 여군과 부대별 일정을 일본군 사령관이 통제했다. 여군과 부대별 일정. 미군 보고서는 그들 위안부가 된 소녀들은 일본군 부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 아래 영업에 착수했다고 적고 있다. 이용하는 병사들이 폭주에 순서와 시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며 이용하는 헌병 2명이 배치되어 질서를 잡았다. 이용하는 병사들이 진술에 따르면 병사들은 1N 50전에 20, 30분, 하사관은 3N에 30, 40분, 장교는 5N에 30 내지 40분, 그리고 장교들은 20N을 지불을 하면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요금은 미치나 지역 수비대장 마루야마 대령의 명령에 따라 거의 반값으로 잘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일주일을 요일마다 18사단 본부와 참모부, 기병대대, 병기대대, 수송대, 의무대, 포병대 등 부대별로 나누어 해당 부대원들만이 이용하도록 조정했지만 기다리는 병사들로 항상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소녀들은 진술했다. 고통스럽고 힘겨웠으며 그때마다 병사들은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소녀들은 받은 수입 가운데 50, 60%는 빚상환 명목으로 포주들이 떼어갔고 여기에 다시 대부분의 포주들이 식비와 기타 물품값을 비싸게 받아내 항상 생활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고 기록했다. 또 일본군 부대 군의관이 매주 수요일 위안부 소녀들을 검진해 질병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격리해 치료했고 필요하면 병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소녀들은 수요일 검진을 마친 뒤 잠시 일을 멈추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위안부 소녀들은 만취한 장병들 그리고 이튿날 전투를 앞둔 병사들이 몰려오면 그때마다 최악의 상황을 맞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소녀들은 또 최근 들어 연합군의 폭격으로 유한소에 있던 소녀 여러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폭격이 심해지면서 그들은 참호로 수시로 대피했는데 심지어 그곳에서도 일을 치렀다고 증언했다. 1944년 7월 31일 밤 이들은 피난에 나섰다. 연합군의 공세에 폐색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그룹의 위안부 소녀들 그리고 보조원 등 다른 식구까지 모두 63명의 일행은 작은 배에 나누어 타고 이라와디 강을 건넜다. 그곳에서 위안부 소녀 일행은 8월 7일까지 일단의 일본군 부대의 뒤를 따라 후퇴기를 함께 했지만 곳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일본군은 3시간 간격으로 뒤를 따르라고 지시하고 서둘러 사라졌다. 일행은 강나루에서 만나자는 일본군 병사들의 말을 믿고 천신만고 끝에 강가에 도착해 기다렸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으며 강을 건널 아무런 수단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기에 사흘 동안 부근의 인간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8월 10일 영국군 장교가 이끄는 카친족 병사에게 발견되어 포로로 잡혔고 떠나왔던 미치나로 다시 이송되어 레도 미군기지로 넘겨졌다. 그리고 이들 포로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1944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의 조사에서 그들과 일본군 병사들과의 관계는 물론
일본군 병사들의 군사작전에 관한 발언과 함께 이들이 파악한 군대 정황에 대해서도 일일이 캐물었다. 그러나 후일 종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한 듯 일본을 위한 변명이 분명한 설명에 곳곳에 달았다. 위안부는 창래이거나 혹은 병사들의 편의를 위해 일본군에 부속되어 부대를 졸졸 따르는 존재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위안부라는 단어는 일본인 특유의 것입니다. 다른 보고들에 따르면 전투에 나선 일본군들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위안부들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여기에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는 일본인에 의해 모집된 조선인 소녀 위안부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1942년에 703명의 소녀들을 배에 태워 버마로 보냈습니다. 37페이지 일본계 미국인이 남긴 위안부 보고서. 보고서 작성자는 알렉스 요리치, 일본계 미국인이다. 위안부란 존재는 일본군 특유의 용어로 일본 군사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본군의 언저리에서 생계를 잇는 창녀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리치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그나마 버마에서 포로로 잡힌 한국인 위안부 소녀들은 기존 위안부의 부류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을 붙였다. 요리치 조사관의 양심적인 망설임이 엿보인다. 그는 그러나 한국인 위안부 소녀들에 대한 편견은 인식했다. 그들의 명단과 나이, 모집, 경위를 파악했음에도 그들에 대해 언급할 때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통 수준의 한국인 위안부 소녀들은 25세쯤 되고 교육을 못 받았으며 어린애 같고 엉뚱하기도 하며 이기적입니다. 백인들의 기준으로나 일본인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예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조용하고 얌전하지만 실은 여자만의 재주를 부릴 줄 압니다. 여자만의 재주를 부릴 줄 안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들이 속임수로 왔거나 아니면 일본군의 성노리개 역할을 자임했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다는 말일 것이다. 이 언급은 요리치 조사관도 내심 심각한 인권 범죄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한 말이었음이 엿보인다. 그는 일본인 여자 포주인 38세 기타무라 도미코, 남편 41세 기타무라 A분 부부 등에 대한 신문 내용은 보고서에 직접 인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를 전혀 구사할 줄 모르는 요리치로서는 포주 부부의 일방적 진술과 왜곡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인 위안부와의 직접 대화와 신문은 부분적이고 매우 불충분했을 것이며 대부분 일본인 포주 부부의 통역에 의존하며 진행되었을 것은 명백하다. 요리치는 보통 수준의 한국인 위안부들은 25세쯤이라고 말하면서도 김연자의 경우 17세의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왔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9세 이하의 나이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기술하지 않았다. 이들의 이름과 고향, 나이는 보고서 맨 끝에 별첨으로 붙어 있었다. 의도적인 외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는 한국 위안부 소녀들에 관한 일은 일본 특유의 성매매 행태의 하나라고 말했다. 일본 사회의 흔한 성매매 관습이며 관행이라는 표현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는 고금의 전쟁사가 예외 없이 말해주듯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에게 던져진 전리품에 관한 일이지 않은가 라는 항변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침탈된 나라, 패전국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라고 자문자답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일본 국민 상당수도 바로 이런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을 것이다. 사죄와 보상을 외치는 한국 국민에게 아무 감정의 동요도 없이 75년을 지나쳤고 또 앞으로 75년 역시 그렇게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논리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미 전시정보국 파견 심리전팀이 버마의 레도 기지에서 1944년 10월 1일에 보고한 비밀 문건 일본인 포로 신문조서 제49호 한국인 위안부 소녀 20명에 대한 문서는 다른 비밀 해제 문서와는 달리 상당수의 사람들이 열람했음이 분명했다. 찢어지고 손때 묻은 문서의 상태가 이를 말해주었다. 대부분이 한국인과 일본인이었을 것이며 학자이거나 언론인이거나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진 두 나라 민관 단체 관계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이 문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문제를 적극 제기한 예는 없는 것 같다. 한국의 경우 버마에서 연합군에 의해 발견된 위안부 여성에 관한 사진과 영상 자료는 보도된 바 있다. 한국도 일본도 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건은 한일 어느 쪽이든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일방의 득실을 계산하기에 앞서 이 문서는 진실에 접근하게 해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이 문서에 따르면 위안부 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여유있는 생활을 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일부 소녀는 빚을 갚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서술되어 있다. 1943년 하반기 군은 그들의 부채를 갚은 위안부 소녀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위안부 소녀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요리치의 이 보고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위안부 소녀들의 부채를 다 갚을 경우 누구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귀향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모두 갚아야 하며 또 여기에 군 당국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빚을 갚은 위안부들은 군의 허가 절차를 밟아 수시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까? 아니, 빚을 갚을 수는 있었을까?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성노예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포주가 가져갔다. 귀향이 가능했다는 그의 보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향 기회는 사실상 주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943년 하반기에 있었다는 위안부의 귀향 허용은 매우 드문 군 당국의 명령이었고 그것도 군 당국의 선별 작업에 의해 요건을 갖춘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업자에게 빚을 다 갚고 군 당국의 명령에 의해 귀향이 허용된 위안부 소녀들은 누구였을까? 위안부 생활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여성들이었을까?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군 책임자의 결재에 따라 시행된 사용 가치가 없는 군용 물자의 폐기 처분이었던 것이다. 국사교과서 연구소라는 친일단체 등은 일제하 신문에 실린 위안부 모집 광고를 내세우며 위안부 강제 연행설을 부인, 자발적 매춘임을 강변하고 있다. 다음은 1944년 10월 27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광고다. 군 위안부 근무 행선지 뭐뭐 부대 위안소 연령 18세 이상 30세 이내의 신체 건강한 자 출발일 11월 10일경 계약 및 대우 면담 후 즉시 결정 비고 희망자는 좌기 장소에 지금 연락할 것 경성부 종로구 나권중
195. 조선요관. 그러나 이 광고를 근거로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민간인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 의한 매춘으로 강변할 수는 없다. 부상병들의 곁에서 붕대를 돌돌 감아주면 된다는 감은 이설에 속았을 뿐 매춘 계약을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 측과 친일 극우 단체들은 일부 사례를 들어 위안부 손의 부모와 진행된 인신매매를 통해 동원되었고 유괴나 납치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일본 정부의 비호와 지시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다음 사례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지난 2017년 8월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1938년 2월 7일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있었던 요괴 기도 사건에 대한 경찰 조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김 소장이 찾아낸 당시 일본 경찰 조서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경찰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을 위문하기만 하면 음식 등을 군에서 지급한다며 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이를 요괴 범죄로 인지해 관련된 남성 3명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그러자 일본 내무성은 황군 장병 위안부 모집에 관한 것이라며 조선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라는 내용을 조서에 적시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위안부 모집을 일본 정부가 직접 계획하고 하청을 맡은 민간인 대리인의 손을 빌려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국의 조상 찾기 및 부음 자료 검색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사관 알렉스 노보요리치는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터 카운티에서 일본계 이민 2세로 출생했다. 이후 1942년 9월 일본계 이민자의 강제 수용 정책에 따라 그의 아버지와 함께 유타주 템포란 일본계 미국인 집단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그해 12월 그는 미 육군에 입대하여 유타주 템포란 미국인 집단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그해 12월 그는 미 육군에 입대하는 조건으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으며 수용소에 남아있던 아버지 조지 요리치는 1945년 1월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25살에 부음 자료는 이례적으로 그의 아버지 조지가 자연사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요리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정보 통역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1947년 요코하마에서 일본 여성 요코하마 27살에 일본 여성 미치코 나가타와 결혼했다. 그는 그 후 한국전,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으며 줄곧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근무했고 계급은 소령이었다. 1987년 1월 해외 근무 중 사망해 샌프란시스코 국립묘지에 묻혔다. 요리치는 무식하고 철없으며 이기적이며 예쁘지도 않은 한국인 위안부 소녀들의 부탁을 끝부분에 기록하며 보고서를 마쳤다. 한국인 위안부 소녀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잡힌 사실을 절대로 전단에 담아 뿌리지 말 것을 애원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잡힌 사실을 일본군이 알게 되면 남아있는 다른 위안부 소녀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들은 그들이 포로로 잡힌 사실을 조선 하늘의 상공에 전단을 뿌릴 때 활용하겠다면 그것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권리도 있나? 1장 광복군의 희망과 절망 20명의 조선인 위안부 처녀들이 버마의 강가에 상처투성이 모습을 드러낸 1944년 8월 그때 혼자
또는 여럿이 목숨을 건 탈출을 한 조선인 청년들이 있었다. 학병으로 끌려온 조선인 청년들이었다. 일본군 부대 탈출에 성공한 청년들은 수천리 길을 걸어 존경에 있는 광복군에 속속 합류했다. 존경 광복군. 1945년 4월 이들은 전멸적 희생을 필요로 하는 마지막 독립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방된 조국이 떳떳한 전승국의 버금갈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쏟은 마지막 안간힘, 사실상 자살 공격이었다. 작전명은 이글 프로젝트, 서울 진공 작전이었다. 이글 프로젝트는 미국의 첩보기관 OSS와 중경 임시정부 간에 성사된 작전으로 일본군에서 탈출해 광복군에 합류한 청년들을 단기간에 첩보요원으로 양성, 한국 서해안으로 침투시켜 후방 교란과 첩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 계획에는 퇴로도 없으며 적지에서 도울 내용 세력도 없었다. 말이 첩보 활동이지 일본의 심리적 충격과 과시 효과를 안기기 위한 자살 공격이었다. 전후 짠后에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김구 주석과 중경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의 거사가 가져온 충격 효과를 재현하기 위한 결사대를 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전이 결행되기 직전에 일본이 항복하고 말았다. 1948년 8월 18일 김구 주석은 트루만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서한 전달은 이글 작전의 파트너인 윌리엄 도노반 미 전략정보국 OSS 국장이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트루만 대통령은 서한을 그대로 되돌려 보냈다.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 주석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대답이었다. 그 후 광복군은 제각기 난민 대열에 끼어 조국으로 가는 귀국선에 올라야 했다. 김구 주석 등도 해방 후 3개월이 지나고야 고국 땅을 밟았다. 9, 10, 11 1945년 4월에서 8월까지 4개월 처절한 배신의 계절이었다. 다음은 그 4개월의 기록이다. 46페이지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부수 이글 작전 1945년 4월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의 첩보 공작기관 OSS Office of 이거 어떻게 읽지? Service 미 전략정보국과 합동으로 진행한 서울 진공작전, 즉 이글 작전은 1945년 4월 3일 아침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클라이드 사전트 OSS 대위는 김구 주석을 면담했다. 다음은 김구 주석과 면담을 마친 사전트 대위가 같은 날 OSS 사령부와 중국 본부에 보낸 보고서다. 그는 기쁨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비밀보고 1945년 4월 3일 1945년 4월 3일 아침 본인은 존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약 30분간 면담했습니다. 이 면담은 본인이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얼마 전 본인이 군사 관련 업무로 임시정부 본부를 방문했을 때 제의를 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면담은 응접실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방은 쾌적하지만 검소했고 벽 한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면에는 중국기, 국민당기가 안임이 걸려 있었으며 또 다른 면에는 프랑스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최근 프랑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